11월 나태주.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서리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날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옆집 사는 시인의 밥. 군만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성에서 시를 읽으며 만난 친구 군만두 밥입니다. 저희 소개를 먼저 할까요? 군만두님, 저희 어떻게 만나게 됐죠, 처음에? 처음에 이제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이제 주최하는 창작동화반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글쓰기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동화책을 쓰다가 만나면서 너무 이제 글이 안 풀린다 이래서 읽게 된 게 시였어요. 네. 시를 읽으면서 너무 그 시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와, 시 같이 읽으면 좋겠다. 그쵸? 그리고 낭송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거 우리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옆집 사는 시인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의 소망은 시인에 의한 시인을 위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낮에는 이렇게 마을에 여기저기 재미난 강연들을 많이 들으러 다니고요. 또 이제 오후에는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의 그 예쁜 말들을 수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군만두님. 저는 닉네임이 군만두이고요. 저는 영천동에 거주하고 있고 1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퇴사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정작 집안일보다는 글쓰기, 우쿨렐레 연주, 그림 그리기, 수영하기에 전념하고 있는 불량주부입니다. 내년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될 예정이라 잠시나마 제 자신에게 몰두하는 꿀같은 휴식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나혜석 시인을 가지고 왔어요. 되게 유명하고 저희 되게 친근한 시인이라 약간 그 뭐 내 곁에 있는 예술가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살바도르 달리 같은 경우에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그분의 작품들이 추파춥스 사탕 껍데기에 딱 있잖아요. 이것처럼 나혜석도 우리 매일 술 마시러 가는 거리, 나혜석 거리 가보셨나요? 예, 가본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식당 정월 식당이 나혜석의 호예요, 정월이. 그래서 정월 1호점, 그렇군요. 2호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식당입니다. 근데 이렇게 친근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이 나혜석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옆집이잖아요. 수원이면 옆집 사는 시인인데 그러네요. 네, 제가 또 화성 살면서 수원으로 학교를 다녀가지고 예, 한번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거리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렇게 널려 있는데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혜석이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화가로서 그쵸. 이제 먼저 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안산에서 있었던 그 이땡희 컬렉션에 맞아요. 사계라는 작품의 근현대사인 네네네. 한국의 이제 미술 작가들의 전시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나혜석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자화상을 한번 보고 좀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인으로서의 나혜석은 어떤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시인이기도 했고 소설가이기도 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면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여성인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화상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혹시 자화상 보셨나요? 네네. 저도 그 회장님의 네. 컬렉션 다 돌아보고 회장님 있습니다. 컬렉션이죠. 네. 네네. 어떻게 볼까요? 굉장히 처연해 보이는 얼굴 표정인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굳센 얼굴이에요. 그렇게 보셨어요? 네. 저는 그때 여러 가지 근현대 작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박수근님
가난하게 사셨는데 네. 그 작품은 되게 따뜻한 느낌을 어,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네. 굉장히 이 당시에 세계 일주를 했었던 완전히 셀럽 중에 셀럽이었잖아요. 인기가 뭐 대단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첫날 미술품 그 전시장에 그 당시에 첫날에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렸대요. 그러니까 대단히 유명했었던 작가인데 표정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굉장히 모든 걸 다 잃은 사람 같아서 저 나의 속은 다 가졌는데 왜 저렇게 불행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시를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노라를 놓아주게라는 시를 읽고 그 마음, 그 자화상의 표정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노라를 놓아주게. 나에서. 나는 인형이었네. 아버지의 딸이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네의 놀이개였네. 노라를 놓아라. 순순히 노하다고 높은 장벽을 열고 깊은 규문을 열고 자유의 대기 중에 노라를 놓아라. 나는 사람이라네. 남편의 아내 되기 전에 자녀의 어미 되기 전에 첫째로 사람이라네. 나는 사람이로세. 구속이 끊겼도다. 자유의 길이 열렸도다. 천부의 힘은 넘치네. 아, 소녀들이여. 깨어서 뒤를 따라오라. 일어나 힘을 발하여라. 새날의 광명이 비쳤네. 네, 시로서의 평가는 솔직히 뭐 이렇게 그런 좋은 평가는 내릴 수 없겠지만 개인적인 예. 예, 견해일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예. 아름답고 막 너무 이제 저희가 오프닝에 읽어줬던 시처럼 그렇죠.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아닌데 뭔가가 네. 시대 여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그렇죠. 약간 이런 시 있죠. 군중 민중의 노래를 만든 것 같은 느낌. 일어나라 약간 혁명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 간단한 연표를 좀 일대기를 알아야지 이 부분의 시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간단히 저희가 연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96년에 계명 관료였던 아버지의 이남 삼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1913년에 진명여고보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일본의 도쿄 사립 여자미술학교 서양화부에 진학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1919년 3.1운동에 네네. 여학생의 조직적 참가를 논의하다가 그 네네. 와중에 일본 경찰에게 아, 체포가 돼서 5개월간 옥고를 치른 네네네.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 변호사 자격을 땄던 김우영과 결혼을 했고요. 네네. 1921년에는 만삭의 몸으로 개인 전람회를 개최했다고 하네요. 네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잘 산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그렇죠. 뭐 만삭의 몸으로 이 당시에 부유한 남편 변호사 그 당시 변호사였던 분과 결혼해서 창작 활동 꾸준히 이어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집안 배경도 좋고 독특한 게 이 시대로서는 흔치 않게 아버지가 이제 어떤 사대부면서도 관료였는데도 그 딸과 아들을 차별을 두지 않고 둘 다 신식 교육을 다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혜석이 네네네.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내는 그런 총명한 아이였기에 그런데 요 어린 시절에도 사실 이제 이깃거리들이 있는데 나혜석이 아명이 나 아기로 불렸대요. 네네. 나 아기로 계속 불리다가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이제 명순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가 진명여고부에 자기가 편입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스스로 자기가 돌림자를 넣은 나혜석이라는 이름으로 예, 개명을 그러면-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돌림자를 넣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다고요. 물론 만들고 나서 이제 아버님과 이제 상의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개척했다는 부분들이 지금
도 되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근데 않죠. 네. 그거를 했다는 것부터가 일단 지금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추앙하는 그런 단계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논란이 되는 게 결혼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막 끝까지 결혼 안 하겠다, 난 독신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일본 유학 시절에 집안에 이제 그런 결혼 안 하는 거는 이제 집안의 명예가 실추된다 해서 최순구랑 결혼을 했는데 최순구 시인인데 폐결핵으로 그때 사망하셨어요. 아, 예, 약혼을 예, 하셨죠. 예, 약혼, 그 네. 약혼 전에 사망을 하셔서 네. 이때 이제 나혜석의 오빠가 그 친구를 소개해 주잖아요. 네. 이 남편분 성함이 김우영입니다. 김우영님 네. 변호사. 이 당시에 대단한 집안에 이제 김우영님을 소개시켜줘서 네. 만났는데 자기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가지 조건을 결혼 전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이건 들어줄 수 없을 거다라고 제시를 하는 게 첫 번째, 평생 지금처럼 사랑해 줄 것. 두 번째,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 말 것. 세 번째,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별거하게 해줄 것. 네 번째, 최순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 이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게 지금도 굉장히 욕을 먹는 결혼 조건이 지금 생각해도 예, 예. 사실 1, 2, 3번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자기의 어떤 전 약혼자이자 죽은 연인인 최순구의 비석을 세워달라고 현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급진적이죠. 근데 저는 이제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리하게 요구를 했다고 그렇게 볼 생각을 수도 해요. 있죠. 나혜석이 왜냐하면 평생 지금처럼 살아줄 것 같은 경우엔 결혼 전에 여자들이 누구나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정도의 재벌 집안이면 그 몇 첩까지 둬도 상관이 없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당돌한 이런 걸 요구했고 그리고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거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이것도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이거 들어줄 수 없는 거 특히나 시어머니와 전실 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나를 선택해라 이거는 결혼 안 그 하겠다라는 당시로서는 거예요. 그 무리한 요구였죠. 지금도 예. 그래요. 내가 딸이 있는데 남편한테 너 시어머니나 네 딸 버리고 나한테 와 이랬으면 그걸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조건을 남편한테 읽어줬을 때 저희 남편이 한 말이 야 100년 전에도 퐁퐁남이 있었네. 그러면서 김우영 되게 호구였다. 이 당시에 정말 진짜 호구였네. 그리고 나중에 뒤통수 맞았네. 그러면서 나혜석을 엄청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전 조건에. 근데 김우영 같은 경우에 이거를 다 감수하고 결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이거 속박이다. 아기를 낳고 나서도 네. 아기는 악마다. 어. 여성을 이제 끌어안치는 존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지금 막 레디컬 페미니즘적인 발언이다, 아동 학대다,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행보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일단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 상황하고도 되게 맞물려 있는데 페미니즘이 가장 초기에 대두되던 그런 초창기의 어떤 페미니즘이잖아요. 지금은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페미니즘이 여러 가지 결례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함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이 연구가 됐다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1920년 도에 이르러서야 서방 국가에서도 비로소 여성의 참정권이나 투표권을 인정했던 그런 초창기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정당한, 이게 도덕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을 넘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여성이지 않을까. 그쵸, 저는 그쵸.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오늘 아침 뉴스에도 여성이 커트를 쳤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다 하고 무차별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나혜석이 조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져 나온 것은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도 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고 그런 발언도 있네.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년을 보면 너무너무 불행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예. 말년 조금 얘기해 주실까요? 연포를 읽다가 이제 음. 그 이후의 일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네네. 나중에는 그 남편인 김우영과 함께 어떤 세계 여행도 네네네. 가게 되고 이제 뭐 파리 현지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돼요. 이제 체린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서 연문을 뿌리게 되는데 네네. 이것이 계기가 돼서 김우영이 이혼을 이제 네네. 요구를 하게 됐고 여기에 앞서서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때 나혜석이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예, 이혼 고백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네네, 맞아요. 1934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시로서 굉장히 논란도 많았지만은 비난과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쵸. 특히 여성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남성보다. 제가 잠깐 이혼 고백서 중에서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조선 남성들 보시오. 조성의 남선이란 인간들은 참으로 이상하고 잘나건 못나건 간에 그네들은 적실, 후실에 몇 집 살림을 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고 있구려. 하지만 여자도 사람이 외다.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 어떤 그 불륜을 이렇게 정당화시켰다? 이런 논란을 예, 그런 좀 평도 받는 있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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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여성이 또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이렇게 나는 이런 걸 내가 이 비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고난의 시간들이 그런 실수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한 번의 실수가 이 천재적인 미술 화가이며 또 작가인 여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 저는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 음. 한 번의 실수로도 사람은 나락으로 갈 수 있어요. 그쵸, 그쵸, 남자든 그쵸. 여자든 그거는 그쵸. 상관이 없는데 이혼 고백서에서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했지만 이게 실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그쵸. 예. 불륜 또한 남녀의 자유이다. 자유의 그 연애 자체가 자유의 의지이다라는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불륜 자체가 자유이다고 했는데 또 네. 결혼 전에 서약서에서는 자기만을 평생 사랑해 줄 것을 요구했잖아요. 이거 그렇죠. 약간 모순이지 않나요? 그런 모순적인 행보들도 언뜻 보입니다. 네네네. 하지만 저는 이 이혼 고백정의 어떤 주요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보다 이 마지막 마무리가 굉장히 인상에 남는데요.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미래를 딱 예언했네요. 지금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나에서 거리를 거닐고 식당을 가면서 네. 천재들은 좀 자기 인생을 좀 내다보는 것 같긴 하네요. 이 당시에는 엄청난 욕을 먹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인정받을 것이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이혼 고백장의 어떤 논란 이후로 이제 이 사람은 설 곳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잃고 이제 발표하는 작품들도 예전만큼 조명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되네. 저가 조금 마음 아팠던 게 그냥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파킨슨병과 중풍 우울증으로 그 많은 지인들과 셀럽이었던 여성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무연고 병동에서 영양실조로 사망을 했고 그 병원에서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탈출까지 했지만 자녀들이 거부를 했었던 그런 것들이 좀 마음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느꼈던 게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식 교육 요즘에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엄마는 불륜에 그리고 자식들 악마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잡지에 글을 썼던 아이들한테는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일들을 부모로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엄청나게 잘 자랐습니다. 막내 아들은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둘째는 서울대학 교수. 뭐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요 자기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어떠세요? 사실 아이들은 그냥 스스로 잘 큰다. 고통이든 네. 뭐든 있어도 네. 아버지의 부와 그리고 어머니의 그런 능력 있으면 아이들은 자기 길 찾아서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자녀들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혜석이 이렇게 죽었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게 길어지는 게 아닐까. 특히나 한국은행 총재 아들의 영향력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마지막으로 나혜석에게 묻는다.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반론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전화 주세요. 답해 드릴게요. 신하 나혜석의 다른 이야기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예술가가 항상 자기 때 조명을 받는 일이 흔하지는 않죠.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 뭐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다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네네. 살아있을 때 자기 어떤 그런 용욕을 다 누리고 간 사람도 그쵸. 있지만은 네네. 가장 중요한 건 그 시대의 사람과 아니면 그 후대의 사람에게 어떤 울림으로 어떤 경종을 울렸는가 이런 그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에게 오늘 얘기했던 나혜석 시인이자 화가이자 소설가이자 어머니였던 어떤 여성의 이야기는 많은 울림을 주는데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온하게 예술가들이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사는 것보다는 솔직히 이런 굴곡과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술가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논란거리를 몰고 와야지 네. 기억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살고 싶다거나 아,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거라도. 그래서 전 예술가들의 용기가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옆집 사는 시인의 밥 군만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